자, 일부 유튜브 광고에서 영어 학습에 관한 이야기 중에 어른이라도 어린아이보다 더 영어를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없습니다. 일부 그렇게 말하는 외국인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가 주류는 아니죠. 우리가 항상 모든 학문에는 비주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만의 사견인 거죠. 어떤 경우도 어른보다 어린아이가 훨씬 영어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걸 결정적 시기라죠. 크리티컬 피리드라는 건데요. 이 크리티컬 피리드라는 결정적 시기는 언어가 생성되는 데 있어서의 뇌의 단순화 작업이 들어가요. 심플. 그러나 어른은 이미 이 과정이 끝나기 때문에 아무리 언어를 배운다 하더라도 거기서 태어난, 때로는 중학교나 어린 나이에 간 학생들, 이 학생들에 비해서 어떤 경우도 잘할 수는 없어요. 어른은 왜 안 되는 걸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영어 강사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중학교를 나온 어린 나이에 갔던 학생들에 비하면 어떤 경우도 언어를 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바로 어른은 구조나 문법의 베이스를 둔 영어 학습법을 계속 해왔어요. 다시 말하면 영어를 암기해서 배운 거죠. 반면에 어린아이는 자연적으로 배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식의 세계라고 한다면 의식엔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의식이라는 게 있고 또 잠재의식 좋아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식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무의식과 잠재의식을 활용하는 게 어린아이라면 그냥 의식, 뭐 동시에 활용하죠. 동시에 활용하는 거지만 어른은 대부분 의식만 활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읽다 보니 의식에 관한 이야기를 읽다 보니 이런 얘기가 납니다. 저는 이 말을 언어학습에 도입하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익숙한 거는 아마 이 말이 더 다가올 거야. 마음에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실은 아니에요. 그냥 이해가 된다 정도로 하죠. 어차피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눈에 들어온 그냥 보이는 것만 믿을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해 왔던 거죠. 그러나 그것을 뒤집어 엎은 것은 역시 이 고대 학습법에서 언어에는 룰이 없으며 그리고 언어는 이미 우리 뇌 안에 어느 정도 장착되어 있다는 것이 노암 촘스키라는 근대 언어학의 아버지가 이야기한 것이며 그게 나온 것은 꽤 됐죠. 50년 지났는데요. 아직까지도 그 방법을 그 논리를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험적으로 증명된 적이 없죠. 여러 가지 사례를 들 수 있으나 어떤 아이가 학대를 받다가 나와서 그 아이가 한 번도 언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그러면 가르칠 수 있겠구나 해서 그 아이를 가르쳤어요. 그 아이가 16세 아이고요. 이름이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제인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16세 아이고 학대를 받아서 감옥처럼 집에 가둬놨습니다.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어학자들이 붙어서 누암 촘스키가 말했던 결정적 시기를 지났으니 어느 정도 지난 거죠. 그러므로 이 학생에게 뭔가를 가르칠 수 있겠다 생각했던 언어학자들이 실험해봤고 실제로 3년간 가르쳤으나 단어는 말하는데 문장을 구성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까지도 이런 거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를 한다는 것은 영어를 할 수 있는 도구가 돼요. 그러나 국어를 못했다면 영어를 할 수 있는 도구 자체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국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오케이. 그러나 우리가 성인이기 때문에 영어를 더 잘할 수 있다. 이거는 no. 네. 자,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flow, 흐름. 이게 어떤 말로 번역을 해야 될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flow랑 흐름으로 나왔는데 psychology optimal experience, 최적의 경험의 심리학이라는 건가 봐요. If it is true that people have known for thousands of years what it takes to control consciousness, why haven't we made more progress in this direction? 만약에 이게 진실이라면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알고 있었어요. 무엇이 필요한가? Control consciousness, 의식을 통제하는데 무엇이 필요할까를 알고 있다면 왜 우리는 더 많은 진보를
못했겠느냐? 이러한 방향으로 결국 진보를 못했거든요. 의식을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It's because the kind of knowledge one needs to control consciousness cannot be condensed into the formula, and it cannot be memorized and then routinely applied. 자, 왜냐하면 그러한 종류의 지식은 우리가 뭐하는 필요한 컨트롤하는데 의식을 통제하는데 필요한 그런 지식은 컨덴스 응집해서 하나의 공식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암기하거나 그 다음에 뭐 루틴 반복적으로 적용해 보거나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영어를 반복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반복한다 해서 패턴 학습하는 분들 많아요. 물론 우리가 상투어 있죠. 상용어 Hi, Hello, How are you 이런 것들은 물론 제외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걸 제외하고는 모든 언어는 반복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암기해봐야 그것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안 돼요. 실제 실험한 결과에 따라도 이 반복을 15개 되는 거예요. 20개의 단어로 1조 이상, 수십 조 이상 거의 무한대 문장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실험 결과도 있죠. 하여튼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암기하거나 루틴으로 적용할 수 없다. 이게 딱 우리가 말하는 영어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의 공식으로 응집될 수 없습니다. 이 의식의 세계는, 영어라는 의식의 세계는. 여기까지만 제가 영어에 적용하고 나머지 아니라고 할게요. Like a virtual judgment, 이거 판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영어와 관련 없어요. Or refined aesthetics in, it must be earned through trial error experience by each individual, generation after generation. 자, 성숙한 판단 그리고 걸러진 미적 그런 센스, 그런 세련된 미적 센스처럼 학습돼야 됩니다. 얻어야 됩니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시행착오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져야 됩니다. 각각 개인이 직접 그래야겠죠. 여러 세대, generation after generation, 여러 세대를 지나면서. Control over consciousness is not simply cognitive skill. 이게 의식을 통제한다는 건 단순하게 인지의 스킬이 아니다. 우리가 뭐 인지 기능이 나오죠. 인지적 기능의 스킬이 아니에요. At least as much as in the intelligence, it requires a commitment of the emotions and will. 적어도 지능만큼이나 그것이 필요한 건 바로 전념, 정서와 의지의 전념이 필요합니다. It is not enough to know how to do it. I must do it constantly in the same way athlete or musician who must keep practicing what they know in theory. 충분치 않요. 알기에 충분치 않아요. How to do it. 어떻게 하지? 방법만으로는 충분치 않아요. 반드시 must do it. 해야 됩니다. constantly. 끊임없이 똑같은 방식으로 운동선수나 뮤지션처럼 그들은 practicing. 계속 연습하죠.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주의하셔야 돼요. 아마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거라고 하니까 이게 문법이구나. 이거 이용할 수 있는 선생님도 있을 거야 아마. 이렇게 음악가나 운동선수처럼 우리 영어라는 것은 이렇게 트레이닝을 받아야 돼. 다시 말하면 머리로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면 설득당하시죠? 거짓말이에요. 운동이나 뮤지션 같은 이와는 언어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음악을 합니까? 태어나자마자 운동선수가 될 수 있나요? 태어나자마자 테니스 선수가 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이것은 뭡니까? 알고 있는 이론이 아니에요. 머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이라는 것은 노암 촘스키에 따르면 문법은 내재적인 거예요. internal. 내재적인 겁니다. 외재적인 것도 물론 있으나 내재적인 게 기본이에요. 내부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하여튼간에 문법적 이론을 알고 나서 연습하면 된다? 거짓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언어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아웃풋의 형태를 취하는 거예요. 인풋이 아니라. 자꾸 강사들이 정보를 집어넣어서 인풋을 하면 그래야지 영어가 된다고 하는데요. 인풋 백날 해도 안 돼요.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반복한다는 이 반복 때문에 패턴 학습이라고 하는데, 제가 말한 7기 영어 트레이닝은 반복 아니에요. 트레이닝은 그냥 훈련이라는 뜻이지 반복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트레이닝만 들어가면 훈련, 반복이라는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패턴 학습이나 여러분이 배우는 영어는 다 훈련이지만, 반복이지만, 영어는 반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복은 괜찮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너레이션은 단어가 한 번 들어서 또 듣게 되면 반복되죠.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한 건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경우가 있죠. 문장 하나 만들고 이 문장을 반복하는 뭐 그런 거 있죠.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언어는 운동처럼 피아노처럼 그와는 다르다. 그거 비슷한 부분도 물론 있죠. 어떤 학습이나 반복을 하면 어느 선까지는 가요. 그러나 여러분이 원하는 선까지는 가기 쉽지 않죠. 왜? 언어는 뭐라 말할 수 없는 창의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창의적 요소를 무시한 그냥 반복적인 습득, 몸의 체득 이란 말에 속지 마세요. 체득이란 말은 없어요. 우리가 머리가 하는 거지 몸이 하는 건 아니에요. 테니스나 자전거 타는 것과는 별개예요.